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있고, 자, SN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을 때 13번째 항의 값이 과연 뭐냐가 지금 문제의 방향이고요. 일단 가조건 놓고 본다면, 자, SN은 7번째 항과 8번째 항의 최소값을 갖는다. 즉, S7의 값과 S8의 값이 서로 같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S8에다가 S7을 뺀 값은 8번째 항과 같은 논리가 되면서 8번째 항의 값은 일단 얼마다? 0이다. 뭐 이런 관점을 좀 만들어내겠죠. 자, 다음에 나조건을 놓고 보면, 자, n번째 항의 합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과 그 다음에 2n번째 항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은 같대요. 뭘로 같냐? 162라는 값으로 같은 상황이고, 지금 이 m의 값을 지금 문제에 바라봤을 때 8번째 항보다, m은 8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 얘랑 같은 부호가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하면서, 자, 우리가 일단은 등차 수열의 합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냐면 상수항,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놓고 봤을 때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n에 관한 2차 구조를 갖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마치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그래프를 그려놓게 된다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7번째 항과 8번째 항이 같다? 그러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여기 7번째 항에 대한 녀석과 8번째 항에 대한 항에 대한 녀석이 서로 같은 최소값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수열로 나열을 했다고 바라본다면, 자, 첫째 항, 둘째 항, 뭐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갔을 때 7번째 항이 있고, 8번째 항이 있고, 9번째 항이 있고, 10번째 항이 있고, 땅땅땅 이렇게 간다고 놓고 봤다고 치면, 지금 8번째 항을 지금 0이라고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지금 대칭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일까요? 17번째 항까지인가요? 17번째 항까지는 서로 대칭 관계를 갖고 있는 관점으로 이 수열에 대한 나열 상태가 좀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면, 공차를 D라고 잡았을 때 얘를 D, 그럼 얘는 마이너스 D, 얘는 2D, 얘는 마이너스 2D, 뭐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놓이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시 얘로 돌아와서 n번째 항과 2n번째 항의 절대값이 162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n번째 항에 대한 입장은 부호 상태가 음의 값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n번째 항에 대한 합의 값은 양의 값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2n번째 항의 값은 162 그대로 따라오면 되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의 값은 마이너스 162로 일단 따라오면 되겠죠. 되나요? 네, 맞나요? 예. 뭐 틀리나요? 아니요. 예. 제가 S를 쓸 때 자꾸 A처럼. 그러네. 저기 자꾸 A로 보여가지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얘에 대한 관점을 놓고 본다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놓고 봤을 때, 자, 2분의, 자, 항의 개수 2m개가 있고, 첫째 항과 그 다음에 2n번째 항을 더해서 162라는 관계가 나올 것이고, 얘의 관점을 놓고 본다면, 자, 2분의 항의 개수 m개고, 첫째 항,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마이너스 162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자, 일단은 여기서 첫째 항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7D라고 넣을 수 있나요? 여기다 쓸까요? 첫째 항의 값은 마이너스 7D라고 일단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8번째 항과 좀 결합을 시켜버리면 얘하고 얘의 칸수가 n-8칸을 갖고 있으니까 n-8D라고 일단 잡아줄 수 있고요. 어차피 얘가 0이니까. 그 다음에 이 n번째 항과 또 마찬가지로 8번째 항과 결합을 시키면 얘는 2n-8에 곱하기 D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첫째 항과 n번째 항과 2n번째 항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립을 해서 결과적으로 m의 값과 d의 값을
정리해주면 결과적으로 이제 첫째 항, 뭐 D의 값도 밝혀지고 M의 값도 밝혀지는 거니까 13번째 항에 대한 내용의 값을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왜 아까 박종환 선생님 뭐 할 얘기가 되게 많다네요, 등차 수열에. 다 하셔가지고. 예. 아니, 뭐, 등차 수열을 뭐. 자. 근데 이제 다 잘 풀어서 좋은 관점들을 다 얘기해 주셔서 이 전체적인 얘기로는 완벽한데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는 이제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라는 얘기는 이제 부가해서 설명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애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의 문제인 건데 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하지 않나요? 여기 예를 들면 2분의 D? 맞습니다. 2분의 D도 하죠. 뭐 지금은 이제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것까지 강조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 여기가 15잖아요. 여기가 7이고 8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15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SN이 저 A로 해야 되나? A로 했다고 친다면 N의 N-15 이런 놈이 이제 그냥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둘의 부호가 반대임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M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 M을 집어넣으면 서로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M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2M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A는 약분되고 M도 약분되어서 얘가 어떻게 되죠? 3M이라는 놈이 아닌가? 어디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 거죠? 5M이라는 놈이 45 그러면 M이라는 놈이 그냥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M이라는 놈이 9가 나오면 여기 이제 9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60이라고 하면 SN이 그냥 계산되고 그럼 SN이 계산되면 A13을 구하는 거니까 AN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S13에서 S12를 빼도 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 갔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나 보다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요 과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순간에는 언제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아입니다. S7하고 8에서 SN이 최소값을 갖는데 거기서 나는 A8은 0으로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SN을 그려서 문제를 풀 것이냐 나는 AN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SN으로 풀 것이냐를 그 순간에 결정해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AN으로 풀려면 저렇게 해가지고 막 해야 될 것 같고 SN으로 지금은 이 문제는 푸는 것이 근데 이제 저렇게 풀려면 저게 평소에 애들한테 강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